방랑 여행자를 위한 본격 여행 수다 팟캐스트 방랑 여행. 따뜻한 봄이 왔네요. 아직까지도 찬바람이 불지만 그래도 뭐 이제 마음이 좀 풀리지 않았나요? 좀 풀린 것 같아요. 그죠. 이제 확실히 이제 그래도 낮엔 좀 따뜻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래도 이제 환절기니까 항상 이제 날 더워지기 전까지는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네. 저는 여러분들의 감기를 항상 걱정하는 방랑 여행의 무게중심과 기획을 맡고 있는 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을 맡고 있는 루크입니다. 릴리님.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릴리입니다. 예, 저는 방랑 여행 청취자분들의 그 해외에서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방랑 이변입니다. 아니, 사연 보내면 되나요? 예, 사연 보내면 다 해결해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예, 조언은 해드리죠. 또 돈을 받겠지. 아니, 또. 혹시라도 워낙 무풀이라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뭐 법적인 도움 받으실 조언을 구하실 일 있으면 저희 댓글 좀 그러니까 좀 글 좀 남겨주세요. 이변이 댓글 달아드립니다. 네. 궁금해. DM 주세요. 인스타그램에 예. DM 주세요. 이변 팔로잉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있는 저희 방랑 여행 팀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진 관계로 이제 조금 좀 몸을 좀 저기 뭐랄까 좀 추워서 움츠려졌던 몸을 좀 펼치면서 좀 활기차게 좀 멀리 좀 가보려고 하는데 진짜 멀리 가고 저는 싶어. 상시 운동을 해서 움츠려져 있지 않네요. 그럼 멀리 안 가셔도 돼요. 예, 저는 멀리 안 다니고. 요코하마 하나 가세요. 그냥 멀리 보내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멀리 가고 저희가 저의 자랑 미모를 담당하는 우리 유럽의 정통하신 정통파 드디어 릴리님의 유럽 이야기를 오늘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랜만에 크로아티아 이후로 이제 서유럽은 되게 오랜만이네요. 파리 이후에 런던 파리하고 이제 서유럽은 되게 오랜만이라 네. 서유럽 오늘은 이탈리아 와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지요. 네. 그러면 이탈리아노. 이탈리아 얘기를 들어보면서 저희는 이제 청취자 모드로 들어가면서 청취자. 릴리님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어떤 게 궁금한지 사실 그 이번 방송 전에 좀 여쭤봤더니 궁금한 게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피자, 파스타, 남자, 축구, 명품, 커피, 소매치기. 근데 이런 당신들은 남자인데 남자가 왜 궁금합니까? 경쟁식. 경쟁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은 버리고. 무슨- 그렇지. 우리 연구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No. 비교하실 네, 분들 저는 비교하셔야죠. 이탈리아어를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이탈리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접근하시네요. 네, 역시. 그럼요. 이탈리아어. 그럼 잘하는 이탈리아어 한번 해보세요. 한마디 해주시죠. 예. 자. 스토베네. 뭐죠? 그 뭐야? I'm fine. 진짜 I'm fine이다. 엔주는 뭔가요? 엔주? 예? I'm fine and thank you. 엔주. 이뚜? 는 스페인어죠. 그건 뭐죠? 더 이상 듣기 싫어졌네요. 엔주는 기억이 안 나네요. 웅이님 좀 막아주세요. 릴리 씨 이야기 빨리 시작하죠. 네. 네. 이런 단어들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네. 일단 제가 안 가봤던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현지에서 먹으면 피자가 맛있나요? 파스타가 맛있나요? 이거부터 일단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고 다양한 것들이 사실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유럽 여행을 처음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 여행을 다니시는 게 맞다고 생각할 정도로 뭐 다른 지역보다도 어쨌든 유럽 여행의 첫 시작은 이탈리아. 개인적인 의견은 시작은 이탈리아라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같은 네. 느낌이네요. 일단 그러네요. 그걸 알아야 다른 게 다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얕은 지식 나왔네요. 습자지. 네네네. 습자지. 근데 개인적으로 정말 이탈리아를 많이 가봤어요. 거의 한 얼추 30번 정도는 가본 것 같아요. 네. 25번, 30번 정도는 간 것 같은데 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궁금해하신 것들을 좀 대답을 뭘 해볼까 해요. 거의 뭐 무슨 이탈리아에 대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약간 느낌이네. 그런 느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아까 그러면 잠깐 얘기가 나왔으니까 파스타, 피자, 본토 맛있나요? 일단 맛있죠. 일단 아셔야 되는 건 이탈리아는 원래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는 원래는 그 전에 그 분리된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통일이 되면서부터 이제 음식 교류가 이제 가능했던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단 피자는 나폴리입니다.
그래서 피자는 남부에 있는 그 로마에서 한참 아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나폴리라는 지역에서 먹던 남부 나폴리 피자.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통일이 되면서 이제 문화 교류가 다 되고 해서 그 음식들이 이탈리아를 이제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남부 쪽의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나폴리에서 먹으시면 진짜 맛있어요. 마르게리따가 이제 이탈리아 피자의 기본인데 그 마르게리따 피자의 원조집에 이제 나폴리 가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먹었을 때 마르게리따를 먹고 그때 그냥 몸에 전율이 났던 기억이 나요. 또 근데 아니 한국에서 먹어봤는데 마르게리따는 그때는 제가 처음 유럽 갔을 처음, 때가 아. 2006년이었기 음. 때문에 그때는 마르게리따 파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접하던 내가 알던 피자 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입을 먹었는데 아 미쳤다 뭐지 이렇게 요새로 갑자기. 따지면 뭐 JMT네. 약간 그때 갑자기 그냥 뭔가 인생에 갑자기 뭔가 그런 느낌이 아니야 왔어요. 나 못 믿겠어 이 정도까지라고. 아니 근데 맛있어요. 어. 정말 현지에서 드시면 피자 맛이 진짜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보통 릴리 씨 표현은 네. 약간 러프하게 과장되나요? 얘기하잖아요. 아니 5손가락 안에 들었다. 이런 정도로 표현하는데 지금 인생 전율이 일어났다 전율이 이러면 일어났어. 맛있는 거야 엄청. 맛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 피자가 또 우리도 맛있잖아요. 또 엄청 토핑도 그쵸. 많고 그런 맛에 길들여져 있는데 거기는 또 근데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응, 사실 이탈리아 피자를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그 이탈리아 음식 자체가 기본 재료의 그냥 본연의 맛을 살리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조미료의 맛이라던가 그런 게 사실 좀 많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르게리따가 사실 제일 맛있었던 거는 진짜 싱싱한 토마토 그 맛과 모짜렐라, 바질 세 개의 이 그냥 기본 맛으로만 해도 너무 맛있다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폴리에서 처음 피자 먹었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나폴리에 있는 식당 중에서 그 기네스북에 오른 가장 세계에서 오래된 식당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식당에 이게 지금 제가 헷갈리는 게 기네스북에 오른 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가장 오래된 식당이긴 해요. 가이드북에서 봤던. 근데 그 식당이 어쨌든 유명한 게 뭐 파스타도 유명하고 너무 네. 맛있는 음식이 판다고 해서 나폴리를 갔을 때 그 식당도 갔는데 이제 저희 같이 갔던 손님들 이제 저랑 함께했던 그 동행자들도 딱 파스타를 먹자마자 아 인생 파스타다. 여기를 논하고 파스타를 앞으로 논할 수 없다. 저희끼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나폴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해산물 베이스가 너무 일단 맛있기 때문에 다 맛있고 피자도 거기는 너무 얼마나 오래된 레스토랑이죠? 제가 봤던 걸로는 1500 몇 년도 뭐 이렇게 봤던 식당이었는데 찾아서 물어서 이제 갔어요. 왜냐면 거기가 생각보다 한국 분들이 많이 가지 않는 그런 식당이었었고 이제 거기가 굳이 뭐 나폴리까지 가서 거기서 먹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저는 갔지만 갔을 때 너무 맛있게 먹었던 인생 피자집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나폴리 얘기하다 지금 웅이님이 사탕을 집으셨는데 네, 이 노란색 사탕. 이 노란색 사탕이 사실 이게 지금 이탈리아 남부 쪽의 명물이라고 하는 레몬 사탕입니다. 네. 그래서 레몬 지금 사탕인데 ASMR인가요? 네. 저희 이변님 저기 이거 녹음해야 되는데 저 입에다가 알사탕 넣고 좀 하지 말고요. 어떤가요? 어우 너무 맛있어. 이건 근데 지금 한번 같이 드셔보시면 이건 본격 ASMR. 이건 정말 이거 왜 사탕 왜 이거? 사탕을 이렇게 드린 이유가 네. 이탈리아 가시면 특히 남부 투어를 가시면 다 거의 다 소렌토를 다 다녀오시거든요. 근데 소렌토를 가시면 제일 유명한 게 일단 레몬이 그쪽에 산지예요. 그래서 레몬 사탕, 뭐 레몬으로 된 뭐 레몬첼로라고 하죠. 그런 술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탕이 일단 그 중에서 가장 넘버원입니다. 이 사탕의 특징은 사탕을 먹다가 나중에 한 입 깨물거나 아니면 조금 다 중간 정도 넘어서 먹었을 때는 안에 레모나처럼 즙이 가루가, 나오는구나. 가루가 나오는데 가루가? 가루처럼 이렇게 딱 느껴지는데 이게 딱 잠을 깨도록 만드는 한국판 아이셔 같은 느낌? 뭔가 그 술자리에서 먹는 고진감래주 같은 느낌이에요. 맛있다. 마지막에 그 술 기운을 없애주는 그 콜라의 그런 그 느낌. 맛. 이 사탕은 개인적으로 저는 참 좋아하는 사탕이라서 이탈리아 남부 가시면 맛있네요. 레몬으로 된 이런 걸 꼭 드시길 추천을 드려요. 그렇군요. 근데 그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가면 왜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좀 소스의 양이 많이 없잖아요. 그쵸. 그냥 가서 먹으면 약간 파스타가 약간 덜 비벼진 것 같은 느낌이다. 음. 소스가 모자라다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탈리아 본토에서 파스타 드시면 사실 우와 맛있다라는 느낌을 생각보다 못 받는 분이 많으세요. 왜냐면 한국이 제 기준에서는 파스타를 너무 잘해요. 한국도 요즘 파스타 맛있는 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탈리아 가서 파스타 맛있다는 집도 여러 군데 가봤지만 생각보다 입맛에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이탈리아는 일단 파스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파게티는 파스타의 면 중에 하나가 스파게티예요. 네네. 예, 근데 그렇죠. 그 파스타를 좀 기본적으로 덜 삶습니다. 그래서 그 덜 삶는 거를 알단테라고 하는데 그 알단테가 우리로 치면 진밥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고들밥 좋아하는 사람 이런 것처럼 우리 입맛에는 파스타는 조금 기본적으로 이탈리아 사람이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삶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탈리아 현지에서 먹으면 그 사람들 우리가 먹는 식감의 파스타는 이미 그건 너무 진밥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뿌른 거예요. 라면 같은 그쵸? 거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먹는 거는 그 면을 씹었을 때 심지가 씹히죠. 그래서 안에 있는 안에 있는 그 딱 면의 딱 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알단테의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탈리아에서 파스타를 먹으면 맛있다 느끼실 네. 거고, 그렇죠? 그 느낌이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맛이 전 없네라고 별로더라고요. 약간 밀레가 확 느껴져가지고. 그러니까 생- 이게 호불호가 생내. 있어요. 예. 그래서 그죠. 그게 저는 이탈리아에서 스파게티를 먹어보진 않았지만 네. 그 일본의 이탈리안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확하게 알단테를 네네네네. 예, 해서 만들어서 주는데 저는 좋아합니다. 예. 좋아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호불호가 갈려요. 기본 오일 파스타 같은 경우는 더 심하고 예. 그리고 뭐 까르보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림 그 소스가 까르보나라의 그냥 그 기본으로 알고 있잖아요. 현지에서 먹으면은 그냥 계란 노른자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까르보나라랑도 맞아.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변형 까르보나라인데 그쵸. 사실 까르보나라가 아니고 크림 파스타입니다. 그쵸. 사실. 네. 그래서 현지에서 드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똑같은 그 이름의 그 파스타들이 맛이 달라요.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겠네요. 떨어져요. 그런 거 그래서, 기본으로 생각하고 하면 그걸 생각했을 때는 이미 떨어지기 때문에 뭐 굳이 파스타가 진짜 이탈리아 현지에서 맛있나요? 이러면 저도 이게 입맛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를 드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디가 파스타 맛집이에요? 이러면 입맛이 너무 달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그런 오징어 먹물 이런 쪽이 북부의 베네치아 쪽이 오징어 요리가 좀 유명합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오징어 먹물 파스타, 먹물 리조또 이런 걸 드시면은 그래도 맛있어요. 근데 남부에서는 그쪽 요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남부에서는 굳이 안 드셔도 되는 게 그런 먹물류의 음식인 것 같고, 파스타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단골 맛집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가면 그래도 조금 더 삶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하면 그래도 입맛에 너무 잘 맞고, 기본 소스나 이런 게 너무 재료가 신선하기 때문에 맛있어요. 그러면 피자가 제일 강추네요. 이탈리아 가면. 그쵸, 일단 음식 중에. 피자는 그쵸. 그럼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시키는 게 일단 피자인데 웬만해서는 다 화덕에 구워 나오죠. 아니죠. 아니에요? 화덕에 굽는 건 이제 나폴리식이고 기본은 오븐에다가 다 오븐에다가. 굽습니다. 그래서 오븐에 굽는 건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피자집에서 먹는 거나 별다른 비슷하죠.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가서 생각보다 피자랑 파스타에 실망하시는 경우가 그런 것들이죠. 우리는 생각하면 이탈리아에서 시키는 그 피자는 다 화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수많은 식당에서 다 화덕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오븐 피자다. 나폴리 가야겠네. 나폴리는 피자를 드시러 갈 음.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피자는 나폴리 남부 쪽에 꼭 거기가 항이니까 나폴리 항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더 해산물도 많고 다양하게 토핑들이 올라오나요? 토핑은 기본적으로 뭐 다른 쪽이랑 비슷한데 일단 해산물 요리 뭐 파스타든 아니면 뭐 튀김 뭐 아니면 해물 모듬 뭐 그런 샐러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생선도 그렇고 아무래도 항구니까. 그런 게 좀 아무래도 뭐 북부 쪽에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내륙 지역보다는 훨씬 풍부하게 맛있는 해산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남부 쪽의 장점은 싸게 해산물을 접할 수 있고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엔 뭐 이렇게 왜 보통 나라들이 이제 수도 같은 경우에는 다 다양한
음식들을 한꺼번에 맛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로마 같은 경우는 어떤가? 다 뭐 나폴리식, 뭐 아니, 북부식 다 먹을 수 있어요. 음. 지금의 이제 이탈리아는 이제 통일된 이후 이제 한 200년 조금 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냥 모든 음식이 다 먹는 음식으로 이제 통일이 됐죠. 음식도 이제 통일화가 됐기 때문에 북부 음식, 남부 음식 뭐 어디서든 다 먹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이탈리아 여행하실 때 아셔야 되는 거는 이탈리아는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는 장화 모양의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라 네. 자체가 이렇게 좀 길게 장화 모양으로 생겨서 이탈리아를 이제 장화의 나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수도가 로마가 일단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전 세계 이제 제 기준에서는 남쪽은 항상 먹을거리가 많고 사람들이 조금 더 뭔가 여유롭고 느리고 예. 이런 경향이 대부분. 있어요. 지난번에 네, 크로아티아 그쵸? 편 얘기할 때도 그랬죠. 똑같아요. 네. 그 성향이 있고 북쪽으로 갈수록 빠르고 사람들이 조금 더 세련되고 이런 게 밀라노 쪽이 그렇고 남쪽으로 로마에서는 다양한 음식 다 먹을 수 있고 대신에 수도다 보니까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늘 이렇게 이탈리아 얘기하는 거는 로마잖아요. 우리는 로마를 가기를 그렇죠. 원해서 일단 이탈리아를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관광객들과 늘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정신이 없고 그런 그 이탈리아를 특히 로마에선 다 경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늘 너무 북적거리고 바쁘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저도 뭐 유럽을 그렇게 굉장히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로마는 사실 전 좀 별로였어요. 너무 막 사람 많고 덥고 막 뭔가 좀 숙소도 비싸고 막 이래서 배낭여행 갔던 저로서는 좀 약간 좀 좋은 기억은 아니었어요. 그랬던 데라서 아무래도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러지 않나 싶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단 가고 숙박도 너무나 비싼 생각보다 뭐 호텔이 그렇게 많이 비싼 건 아닌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이탈리아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프랑스도 일부 지역에서는 관광세를 받아요. 투어리스트 텍스까지 따로 받는 그 시스템인데 그게 이제 호텔마다 이제 3성, 4성, 5성에 내는 금액이 달라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제가 가장 많이 갔던 호텔 이제 4성 같은 경우는 하루에 6유로의 숙박비를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텍스를 오. 1박에 뭐 6유로, 뭐 5성급은 더 비싸겠죠. 그런 네. 식이 되어 있고 민박집도 심지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역에서 다 받고 도시별로의 차등은 있어요. 그래서 뭐 로마가 더 비싼 경우, 근데 밀라노는 조금 그런 숙박비는 조금 더 싸요. 텍스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나라 자체가 워낙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고 또 이제 패키지로 가시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패키지 출장 가고 할 때 버스가 있으면 관광 버스에 에코세를 내요. 에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면 이제 그 노후된 버스로 들어갈 경우는 그 도시 진입세를 훨씬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는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는 나라. 그리고 그러네. 이렇게까지 텍스를 많이 내야 되는데도 사람들이 넘쳐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오지 말라고 돈도 그러니까. 올리고 뭘 이렇게 세금을 많이 부과해도 너무 오니까. 많이 오는 거죠. 그럼 이제 호스텔은 좀 잘 돼 있나요? 호스텔 가야 될 것 같아. 저 근데 같으면 호스텔도 비싸니까. 이제 이탈리아를 아셔야 되는 게 이탈리아는 일단 건물이 보수만 거의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게 특히 구시가 안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네. 우리가 관광 동선 안에서는 거의 다 구시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구시가 안에서 이렇게 다닐 거면 다 이제 오래된 건물을 그냥 그 안에 보수 개조만 하기 때문에 그 낡은 건물 안에 얼마나 뭐 그렇게 대단하게 하겠어요. 특히 숙소 같은 경우는 네네. 저렴한 숙소는 숙소에 그런 걸 기대하고 가시면 안 돼요. 안 되고. 그래서 모든 민박집이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뭐 계단밖에 없거나 뭐 음. 그런 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짐 들고 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하고 가셔야 되는 게 이탈리아 여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가 로마에서만 한인 민박을 갔거든요. 한인 민박도 너무 좁고 이게 비싸고 좁고 막 조그만 방에 2층 침대 4개 막 좌우 막 상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름에 갔는데 뭐 너무 덥고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왜 불법적으로 하는 데가 많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불법이 어. 많죠. 뭐 내가 당당하게 못 들어가는 거야. 전화를 해서 음. 뭐 문을 열어준다거나 뭐 이렇게 뭐 누가 데리고 들어간다거나 이러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은 왜 이탈리아에서 민박을 가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한 번쯤 민박에 묵어도 좋은 게 일단 아침 저녁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민박집에서 이제 그 식사가 두 끼가 제공되는데 식사도 굉장히 퀄리티가 괜찮아요. 특히 이탈리아에서도 로마는 민박집에 밥이 잘 나오는 것들로 유명하기 때문에 식사 메뉴를 뭐를 주느냐에 따라서 민박의 이 평가가 달라져요. 그리고 조금 뭐 서비스가 더 좋은 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갔을 때는 점심에 김밥도 싸줘요. 그럼 여행할 때 난 너무 돈이 없는데 민박이 너무 뭐 좋다. 하루에 삼시세끼 다 해결하는 거지. 그치. 그렇게 뭐 얼마다 하면 굳이 내가 돈이 없으면 이탈리아 음식을 먹을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럼 민박집에서 다 해결이 되고 아니면 뭐 그런 그 한인 슈퍼 가서 라면 하나 사가지고 가서 끓여 먹으면 그냥 이탈리아 음식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민박 투숙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아침 든든히 먹고 점심 그쵸. 스킵하고 저녁 시간 딱 맞춰서 그쵸. 저녁 막 먹고 그게- 이렇게 애들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탈리아 민박의 특징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장기간 여행할 때는 한식이 한 번씩 그립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죠. 이탈리아에서는 민박에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묵는 일부러.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숙박이 뭐 너무 호스텔이나 뭐 민박이나 사실 고민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어차피 호텔 못 가는 갈 바에는 한인 민박을 갈까 호스텔을 갈까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제 적절히 섞어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다. 나쁘지 않고 아, 그리고 로마 같은 경우는 호텔이 뭐 일단 제일 여행객이 몰리는 게 이제 테르미니 역이라고 하는 중심 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의 이제 북부에서 가장 큰 도시는 밀라노 제2의 도시고 이제 수도는 로마인데 로마로 오는 모든 기차는 이제 테르미니로 다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기차역이 한국으로 치면 서울역인데 그 서울역 앞에 이제 다 모든 이 숙소가 다 있다고 거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행객들의 기본 모든 민박집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호텔은 그쪽 근처에 가장 밀집이 되어 있어서 시작은 로마 여행의 시작은 테르미니 끝도 테르미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차역 주변에 있는 호텔 3, 4, 5성급 이렇게 가시고 조금 더 좋은 쪽은 이제 뭐 조금 더 중진가로 이제 가겠죠. 그렇게 이제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음식 얘기 나왔었는데 좀 마무리로 저는 만약에 예전엔 패키지로 잠깐 갔는데 자유여행 간다면 예쁜 카페 같은 데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또 만약에 이탈리아에서만 특출나게 맛있는 술이 있다면 못 마시지만 한번 먹고 싶어요. 혹시 좀 추천하는 뭐 그런 곳이 있나? 네, 이탈리아는 이제 일단 커피의 본고장은 이탈리아라고 대부분 이제 생각을 하죠. 많이,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원두들도 사실 이탈리아 브랜드가 많죠. 뭐 라바짜, 일리 이런 게 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거고 그리고 이렇게 뭐 맛집이나 이런 걸 치면 로마 3대 맛집 따로 있고 로마 3대 카페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명한 카페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 이제 거기서 로스팅 직접 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거기서 유명한 것들을 한국에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이제 프랜차이즈 전 세계 1호점을 한국에서 가지고 온 것들도 있거든요. 커피가 굉장히 맛있죠.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마끼아또, 카라멜 마끼아또든 뭐 이런 걸 먹지 않고 대부분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라떼 거의 세 가지 중에서 많이 마셔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기자기하고 예쁜 카페는 이탈리아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에는 그냥 한 집 건너서 한 집이 거의 카페라고 얘기할 만큼 너무나 카페들이 많은데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카페라고 얘기하는 거는 카페는 커피를 카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카페를 찾을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를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카페라고 하는데 바에 가시면 바에서 커피를 만드는 사람이 바리스타라는 이 말이 바에서 BAR BAR 바리스타였구나. 바리스타가 그래서 왜죠? 몰랐어. 아니요. 끊어 읽어야 됐네. 예. 이탈리아 공부하신 분으로 맞아요. 맞나요? 본토 발음 한번 해주시죠. 본토 발음이요? 본토 발음 맞나요? 모르겠어요. 바리스타 맞나요? 예, 그런 본토 발음은 없겠죠. 이탈리아인데. 해주세요. 예. 바리스타. 바리스타. 일본어인 줄 알았어 나 방금. 아리가또. 정말 못 믿겠어. 그렇군요. 근데 이탈리아 그냥 여담인데 이탈리아어는 이 끝에가 내려갑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스토베네가 I'm fine인데 스토베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스토베네. 예. 본조르노. 네, 다 내려가요 밑에가 뒤끝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말이. 네. 델가도 예. 이런 식으로. 예. 다 그렇게 하죠. 네, 여자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내리나?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벨라 벨라 벨라. 벨라. 오 벨라 이런 건 하죠. 예. 오 이제 알겠다. 오 벨라 막 이런 건 하죠. 예. 다 낮추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하죠. 그러면 혹시 그 아이스 커피가 없다는데 지금도 없나요 거기? 아이스 커피는 없어요. 일단 그쵸? 기본적으로 이탈리아에서는 아이스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커피를 주문하면 아이스 커피를 어떻게 나오냐면 없어요. 메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에스프레소를 시키고 그냥 아이스를 컵에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걔네 입장에서는 아메리카노라는 음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스 커피는 없기 때문에 얘는 왜 이렇게 먹는 거지라는 표정으로 그래. 얼음을 따로 줍니다. 그래서 근데 유럽은 전체적으로 없어요. 에스프레소가 기본이지 아메리카노가 기본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메리카노잖아요, 애초에. 예. 그쵸. 근데 주긴 주죠 얼음. 달라고 하면 그게 줘요. 대신에 문제야. 이제 조금의 그냥 양심상 팁을 한 50센트라도 저 같은 경우는 줘요. 그래야 왜냐면 되겠다. 그냥 얼음은 왜냐면 이탈리아에서 아셔야 되는 거는 바에 가서 이제 커피를 시켜요. 네. 근데 커피 시킬 때 이제 주문 방법이 이탈리아는 좀 특이한 게 우리는 주문을 먼저 하고 커피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주문하는 카운터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영수증을 가지고 그거를 바에다가 바리스타한테 줘요. 그러면 그 바리스타 그걸 보고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게 결제돼서 이 옆에서 바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가게가 있으면 이쪽 뭐 문 앞에 바로 카운터가 있어. 카운터에서 결제를 하고 그 영수증으로 저쪽 건너에 있는 바리스타한테 주면은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네 아셔야 되는 또 이탈리아의 커피 문화예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무슨 푸드코트에서 그런 맞네. 거랑 음식 시킨 다음에 저기 가서 전표 그쵸. 주고서 맞아, 받는 맞아. 거랑 비슷하네요. 휴게소 네, 휴게소에 휴게소. 그렇게 이제 드시는 거고 그 이탈리아에서는 커피를 시키면 물을 기본적으로 한 잔 줍니다. 수돗물을 줘요. 그래서 목마를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뭐 물을 사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냥 카페에 가서 에스프레소 기본 싼 거 그냥 1유로밖에 안 해요. 물 사서 마시는 거나 그냥 물을 그 싼 물을 찾아서 다니는 거 뭐 슈퍼에서 뭐 시원한 물 찾아서 다니는 거 그게 더 귀찮을 때는 그냥 바에 가서 커피 한 잔 에스프레소 시키고 그거 홀짝 마시고 그냥 왜냐면 시원한 물 주니까 그거 그냥 마시기도 하는데 그걸 섞어 먹으면 뭐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고 네. 그렇게 이제 카페를 다니는데 일단 카페도 카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탈리아를 가게 되면 젤라또를 또 드셔야 되기 때문에 네, 젤라또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젤라또 너무 맛있어요. 젤라또가 너무 맛있어요. 저도 가면 그냥 일일 한 2 아니면 3 젤라또를 합니다. 그래서 젤라또가 이탈리아 여행하는 묘미 중에 하나예요. 젤라또 들고 스페인 광장에서 그쵸, 먹는 다 녹아서 손이 다 그런 느낌. 엉망진창이 되지만 여름 한여름은 피하시고 그 아닐 때는 사실 젤라또를 이탈리아에서 드시면 이제 장난 아니죠. 뭐 파는 데는 맞나요? 쫄깃쫄깃하죠. 식감이 일단 다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쉽게 사용하지 않는 재료들로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맛있어요. 요즘은 한국에서도 뭐 이제 많이 파니까. 네, 그런 쌀 그 젤라또 같은 거 많이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한국에 그렇게 젤라또 문화가 많이 발달되지 않을 때 이탈리아를 가게 되면 항상 이제 리조 이탈리아어로 쌀이 리조예요. 그러면 리조또. 리조또. 그래서 리조 맛을 항상 먹었고 그리고 뭐 여름이나 이럴 때 수박 맛 뭐 이게 계절별로 이제 그 과일에 따라서 메뉴들이 바뀌거든요. 맛있겠다. 근데 이탈리아 가서 젤라또 드시면 꼭 기본으로 드셔 보시길 추천하는 게 레몬 맛이에요. 아까 레몬 사탕 드렸듯이 레몬이 일단 많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지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꼭 이탈리아에서는 레몬 그리고 레몬 리조또래 그 젤라또 네. 그리고 레몬첼로라고 해서 술 유명한 술이 있어요. 레몬첼로 같은 경우도 되게 맛있어요. 레몬첼로. 레몬첼로 꼭 술도 드시고 레몬첼로는 한국에 아직 많이 팔진 않는데 대한항공 기내 면세점에도 팔 정도고 일단 애주가 분들은 많이들은 접해 보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한때 애주가였기 때문에 레몬첼로를 사서 와서 집에서 많이 마셨는데 일단 독합니다. 레몬 맛이 나는데 독해요. 근데 먹을만해요. 그래서 뭐 기념술로 뭐 한번 이렇게 마셔야 된다고 하면 이탈리아 여행 가셔서 레몬첼로 한 병 사오셔가지고 드시는 것도 추천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다른 술은 기본적으로 일단 와인이 유명하고
그리고 뭐 맥주는 요즘 한국에도 이탈리아 맥주 많이 들어오기 네. 때문에 그 맥주나 이런 거는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니에요. 이탈리아 자체가 맥주를 그렇게 많이 먹진 않기 때문에 와인 아니면 뭐 레몬첼로. 첼로. 근데 하나 이제 유명한 술이 이제 북부에서 많이 마시던 건데 이제 아페롤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스프리츠라는 술로 유명한 술인데 이거는 칵테일 바에 가면 다 파는 술이에요. 기본적으로 이탈리아 북부에서 많이 마시는 술인데 이게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먹기 전에 그렇게 친구들끼리 가볍게 한잔하는 술인데 이건 이태원에도 많이 팔아요. 아페롤이라고 해서 이렇게 병에 약간 이제 저희 손님들이 했던 표현으로는 부루펜 같이 이제 주황색 이 병에 든 그 술인데 그걸 이제 희석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방식으로는 아페롤이 이제 도수가 거의 한 뭐 30도인가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스파클링 와인 그거랑 이제 얼음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렌지를 하나 띄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탈리아 본토에서 먹는 아페롤 술이에요. 근데 아페롤은 브랜드 이름이기도 하고 거기서는 아페롤이라고 해도 알아듣고 아니면 스프리츠라고 해서 스프리츠 술을 시키시면 대부분 이탈리아 여행 가시면 모든 사람들이 특히 북부에서는 시키고 있는 술이 다 이제 저 주황색 술은 뭘까라고 생각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어요. 그 술은 다 아페롤 스프리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탈리아 여행 갔다가 오실 때는 그 스프리츠 술 오리지널 가장 유명한 게 아페롤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오시면 그건 덜 독하죠. 아까 덜 그 독해요. 레몬첼로보다. 네네네. 레몬첼로보다 덜 먹을 수 독하고 있겠다. 그거를 아니면 한국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먹을 수 있겠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이게 술에다가 또 그 스파클링 와인을 타면 어쨌든 술이잖아요. 근데 네네. 그거를 토닉 워터를 같이 섞어서 마시면 더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토닉 워터 플러스 아페롤 섞어가지고 집에서 여름에 그냥 시원하게 칵테일로 드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현지에서 사면 훨씬 싸고 한국에서 사면은 파는 데가 아직까지 많이는 없고 네. 근데 제가 본 걸로는 이제 한국에 매장 들어왔는데 이텔리라고 해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식료품 가게예요. 잇 먹다 텔리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그 브랜드인데 그게 이제 식료품 체인으로는 가장 유명한 이탈리아 체인이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도 유명 도시에 다 있고 심지어 뉴욕에도 진출해 있는 유명한 그 식료품 가게인데 한국에도 들어와 있어요. 판교에. 근데 그 판교에도 아페롤을 팝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음식 재료를 좀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판교 이탈리 가셔가지고 구매하시면 판교 어디 현대백화점 네, 현대백화점에 지하 있어요. 1층에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지하에 있어서 거기 뭔지 알겠네요. 가시면 거기 가시면 아페롤 팔아요. 그래서 그거 뭐 한국에서 굳이 내가 이탈리아 지금 뭐 갈 계획 없고 그렇다 하시면 판교 가서 저는 뭐 판교 이탈리 갈 필요 없겠네요. 왜요? 왜냐면 릴리님이 가서 하나 업어오시면 아 그러겠다. 될 것 같네요. 저희 네네. 집에도 있네요. 저 네. 주말에도 마셨는데 여기서 한잔 하도록 하죠. 네. 여기서 다음에 아페롤 한 잔 네. 해야겠네요. 네. 다음 녹음 일정 있을 때 네. 갖고 와서 가지고 음주 방송을 하는 음주 걸로. 방송을 하는 걸로. 가능한가요? 당연히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음주 방송 무슨 문제 될 게 있나요? 예. 당연 음주 방송 법적으로 지금 문제 없다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으니까. 예,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예. 괜찮고. 또 아까 무슨 궁금증 또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렇죠? 네. 뭐 커피, 뭐 남자 축구 명품 소매치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명품 궁금한가, 명품부터 가죠, 명품. 명품이 네. 제일 궁금하신가요? 어디로 가야지 쇼핑을 잘할 수 일단 있을까요? 제가 아울렛 가본 걸로는 일단 피렌체가 일단 괜찮긴 했어요. 근데 피렌체도 아셔야 되는 게 피렌체를 이제 보통 명품 사러 가장 많이들 가세요. 네. 근데 피렌체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더몰이라고 해서 뭐 보테가나 아니면 뭐 다른 브랜드들이 합쳐져 있는 그 몰이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라다랑 미우미우가 같은 회사예요. 그래서 네. 그 두 개 회사가 묶어서 가지고 있는 공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공장 근처에 있는 아울렛이 또 하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두 아울렛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가려면 보통 이제 요즘 아울렛 투어라고 해서 택시나 뭐 이런 것처럼 맞춰서 이제 가는 그런 투어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왜냐면 하루에 두 탕을 다 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피렌체 일정에서 하루하루를 다 소진하기는 사실 아깝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가려면 그렇게 투어로 가는데 실제로 가서 사면 정말 싸긴 싸요. 근데 대신 아셔야 될 건 아침 일찍 첫 차 타고 가셔야 이제 그분 대륙의 분들이 오시기 전에 다 털려요. 요새 대륙분들이 많이 오시는군요. 오시기 오돌돌. 때문에 털리기 전에 가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침 맨 일찍 가시거나 아니면 오후에 이제 그들이 조금 갈 것 같은 그 타이밍쯤에 가셔야
물건이 좀 괜찮고요. 그리고 네. 물건이 이게 아침엔 어쨌든 세팅이 가장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고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같은 물건을 지금 중국 사람이 이미 짚고 있으면 내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홀딩을 시켜달라고 해도 일단 이게 너무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좀 불편하긴 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아울렛 가서 뭐 건져왔던 제품들만 봐도 뭐 프라다든 구찌든 훨씬 쌉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한국 가격에 많이 싼 거는 사실 뭐 60% 70% 이상 싸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일 신상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 시즌 전전 시즌 정도 제품은 사실 유행에 크게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시는 거 완전 근데 뭐 추천드려요. 명품 사시는 분들이 사실 뭐 유행에 이렇게 민감해서 명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구찌 같은 경우는 워낙 요새는 제일, 요새는 핫한 굉장히 혁신적으로 디자인이 바뀌니까 그런 거고. 그쵸. 구찌 그런 같은 거 이제 경우는. 민감하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게 아니시면 사실 가서 지갑 하나든 뭐 이런 거 사서 오시면 너무 이득이고. 그러겠다. 스테디한 거. 그리고 뭐 이게 또 이탈리아 전역에 이제 큰 도시로 예를 들면 로마, 피렌체, 밀라노, 베네치아 다 도시 근처에 30분 이내에 다 아울렛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 어디 도시에서든 내가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서 가겠다 하시면 가시면 되고 특별히 나는 프라다랑 미우미우를 꼭 사야 된다 하셨을 때는 피렌체 아울렛으로 가셔야 어쨌든 아울렛. 공장 근처니까 제일 좀 저렴한 편이고 물건도 가장 많아요. 그래서 그냥 프라다 매장이 있는 아울렛보다는 조금 더 미우미우까지 그게 폭이 조금 더 넓기 때문에 특정 브랜드에 그 선호하는 게 아니시면 어디 도시 내 일정에 맞춰서 하루 정도는 여기서는 빼도 되겠다 하는 도시에서 다녀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탈리아 가시는 분들 동선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만 간다. 그럼 보통은 어떻게 주로 다니나요? 보통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위로 가거나 위에서 아래로 오는데 이제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로마를 먼저 보고 밀라노를 가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밀라노는 노잼이 끝판왕은 남부에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인을 밀라노나 베네치아에서 해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요새는 선택 같아요. 베니스 직항도 생기고 그래서 아시아나 베니스 직항 생겼고 그리고 이제 밀라노도 원래 대한항공 직항이 있기 때문에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것도 저는 그러니까 제가 로마 보고 베니스 보고 밀라노를 갔어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가려고 야간 열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밀라노를 갔는데 로마 보고 뭐 베니스 보고 갔더니 밀라노 너무 볼 게 없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뭐 패션의 뭐 약간 패션의 도시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패션인 거 뭐고 모르겠고 정말 볼 게 없어서 오죽하면은 밀라노에서 숙박하면서 너무 볼 게 없어. 근처에 꼬모라고 하는 호수 있잖아요. 지역 있잖아요. 거기를 따로 갔다 올 정도로 너무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밀라노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게 도리어 더 낫지 않을까. 밀라노 그럼 상점이 맞나? 패션의 고장이니까 약간 일단 그 옷가게들 프라다가 밀라노의 이제 대표하는 네, 명품이거든요. 오리진이고. 근데 가면 이제 제 기준에서는 이제 비수기, 그러니까 그들의 성수기, 예를 들면 이탈리아 사람이 휴가 가는 시즌이 아닐 때 밀라노에 평일 낮에 가보세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그 사람들도 다 이제 뭐 집에서나 아니면 다른 이제 외곽으로 일하겠지. 어디 여행을 가겠죠. 근데 평일에 오전에 그 시간에 밀라노 시내를 활보하면 정말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화보 찍는 것 같아요. 멋쟁이들이야 멋쟁이들. 너무 멋쟁이라서 진짜 멋쟁이 이후에 그거랑은 비교가 안 가봤지만 비교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일단 이게 피지컬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 이탈리아 남자들 수트바를 본 이후부터는 다른 수트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네, 정말- 긴자는 일본 남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예. 어쨌든 전혀 일도 관심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그냥 그 수트 입은 사람들 그리고 특히 여자들도 이 그냥 기본 뭐 원피스에다가 뭐 자켓 하나 걸친 건데 어떻게 이런 핏과 이런 그 뭔가 느낌이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상상의 그냥 그 도시네 진짜. 그러니까 우아함의 극치예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저도 예전에는 밀라노가 아무 재미가 없고 볼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
진짜 이탈리아의 모든 이제 부자들은 부호들은 다 밀라노에 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너무 그 사람들의 그런 문화부터 시작해서 너무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승전 부촌으로 그렇네요. 이제 네. 확실한 거죠. 본인 지금. 취향에 네. 확실한 거지. 취향에 근데 이제 음. 그냥 저는 일반 그래서- 관광객 처음 가는 사람들 봤을 때는 볼 게 없어요. 그 거기에 두오모 보고 그리고 왜 황소 그 발 한번 밟고 오고 이거 말고는 사실 특별히 갤러리아 가고 하는데 예, 관광객들은 할 게 없어서 근데 이게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면 밀라노의 제일 유명한 것 중에 라스칼라 광장 아니 그 극장이라고 있어요. 그게 세계 3대 특히 유럽 3대 극장 중에 하나예요. 근데 티켓팅을 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오페라를 보러 간다고 하면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국립 오페라를 이제 본다고 생각하는데 못지않게 거기서 밀라노에서 보실 수 있는 게 오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돈을 조금만 더 쓰고 내가 밀라노 여행한다고 하면 사실 오페라를 볼 수 있고 또 그 이탈리아 안에서도 가장 맛있는 식당들 왜냐면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가장 식당 중에서 퀄리티가 높은 거는 그 밀라노라는 걸 저도 접했어요. 근데 미슐랭 식당이 가장 많은 곳도 밀라노. 돈을 쓴 사람이 가장 많기 때문에 유명한 그 셰프들은 다 밀라노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그 모 기업에서 하는 이탈리아 그 쿠킹 클래스를 갔는데 거기 이제 셰프가 이탈리아 사람인데 제가 이제 이탈리아를 좀 많이 가봤다 그래서 음식을 좀 관심 있게 생각을 해서 배우고 싶어서 왔다 그랬더니 저보고 밀라노에 가서 내가 가장 추천하는 식당이라고 해서 알려준 데가 있는데 거기를 딱 보자마자 아 역시 이 셰프조차도 이탈리아에서 단 하나의 식당을 가야 된다고 하면 밀라노를 추천을 한 거 보고 밀라노는 우리가 다 남쪽으로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식당들이랑 또 다르게 진짜 맛집들은 밀라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가격을 딴 데 돈 쓰신 많이 것보다 가져가야겠다. 가져가시면 밀라노 너무 그러니까요. 재미있을 것 같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관광객들이랑은 약간 다르죠. 처음 가는 그냥, 사람들이 괴리가 있는 현지 거니까. 살고 싶은 그런 지역이에요. 저 같은 네. 경우는 밀라노는 관광은 사실 크게 볼 건 없지만 살아보고 싶은 이탈리아의 유일한 도시 밀라노. 그리고 또 다른 도시 같은 거 그 다음 코스로 이제 밀라노에서는 이제 북쪽이거든요. 북쪽에서 이제 1시간 반 정도 가면 오른쪽으로 이제 베네치아가 있죠. 거기에 그게 있었구나. 베네치아. 맞네.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 유명한 도시 이제 쌍벽을 이루는 거는 2개. 근데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토리노. 토리노 동계올림픽 했던 토리노까지 해서 그렇게 딱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일단 이탈리아 토리노 북부에 하자마자 동계올림픽 나오는 거 보니까 연식들이 그렇죠. 네. 나가노, 연식들이 바로 토리노, 나오는구만. 나와야죠. 베니치아도 저도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고 워낙 넓고 막 거기는 탈 것들도 많잖아요. 근데 막 혼자 가니까 못 타고 그래서 좀 아쉽긴 했는데 뭐 곤돌라도 그렇고 막 거기 다니는 막 수상 버스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바포레토. 네, 그런 거 한번 타보고 싶은데 막상 가서 타보면 어떤가요? 일단 모든 그 교통 수단을 다 해본 결과 가장 재미있는 건 사실 수상 택시가 가장 재밌어요. 곤돌라 같은 경우는 일단 지루하긴 해요. 그냥 그 나룻배를 그냥 몰아주는데 뭐 노래를 잘하는 그 뱃사공을 만나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막 진짜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노래해주는 아저씨들 막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이렇게 모자 쓰고 해주시는데 그런 분 거의 잘 없고요. 노래 잘하시는 분이 뭐 손에 꼽겠죠. 근데 곤돌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허니무너들 뭐 아니면 커플 여행에서는 사실 한 번 정도는 경험할 가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상 택시가 가장 재밌고 바포레토라고 하는 건 그냥 수상 버스예요. 그쪽은 이제 섬에서 섬을 잇는 거다 보니까 그냥 그게 그냥 대중교통이에요. 근데 그 바포레토 한 번 타는데 7에서 8유로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타려면 거의 그냥 10,000원 정도가 교통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도 가장 물가가 비싼 데는 끝판왕은 베네치아다 보시면 되고 이제 이탈리아 여행하실 때 아셔야 되는 거는 이탈리아는 대부분의 식당이나 이제 바, 카페가 자리세가 있습니다. 테이블 차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를 마셔요. 근데 서서 마시는 거, 바에서 바리스타가 그 만들어준 커피를 서서 마시는 거는 커피 값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1유로 선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커피 플러스 내가 자리에 앉아서 먹는 건 자리세를 내기 때문에 보통은 비싼 데는 뭐 2에서 3유로 이게 그냥 기본이고 더 비싼 데는 이제 뭐 10유로까지 가는데 그거에서 또 제일 끝판왕이 그 베네치아에 있는 산마르코 광장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가장 유명한 이제 그런 카페들 보시면 그 제일 유명한 게 핫초코가 유명하거든요. 초콜릿 이렇게 직접 녹여서 먹는 건데 그런 건 18유로, 20유로 정도. 많이 비싸네요. 자리세예요. 자리세가 비싸기 때문에 근데 자리세가 비싼 대신에 뭘 해주느냐 음악 연주를 해주는 거죠. 아, 그럼 라이브 괜찮네요. 라이브 카페네. 라이브 오케스트라가 거기에 있고 연주를 해주는데 그게 또 밖에서 먹는 거는 연주비가 있기 때문에 비싸요. 안에서 먹는 건 더 싸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아하게 진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뷰에서 그 광장에서 비둘기 떼가 있어서 여자분들은 싫어하시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유럽에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뭐 마시겠다, 뭐 진짜 유명한 핫초콜릿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비용 정도는 감수하시고라도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근데 먹는데 안에 있어요. 하지만 자리는 안 앉았어. 그러면 더 싸죠. 좀 싼 거죠. 그래서 한 5유로인가 정도 아마 하는 그러니까. 걸로 알고 있어요. 안에 그러면, 있어도. 근데 신기하다. 다른 데보다 더 비싸요. 거기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고 가장 유명한 카페 플로리안이라고 있거든요. 제일 유명한 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냥 뭐 기본적으로 호텔에서 뭐 커피 한 잔 뭐 18,000원, 2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연주해주고 거기서 이제 이 서비스를 받는 거니까 그 정도는 그냥 기본 정도 한 번 정도는 체험해 보셔도 좋을 것 서 같아요. 있으면 되겠다. 서서 들으시면 음악 경치도 연주가 음악 연주가 아 연주도 안 해요? 아 또 그게 있어? 그러니까 밖에서만 밖에서 돈 많이 낸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예산을 많이 준비하세요. 네. 이탈리아는 돈이 많을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거기에 카지노 없나요? 카지노? 이탈리아까지는 못 해도 들어봤어. 되나요? 당연히 상관없죠. 해도 되죠. 예, 상관없습니다. 예, 거기서 저는 항상 만들어 왔던 그 계획 카지노에서 잭팟 터뜨려서 그 카페를 가는 걸로. 뭐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많이 시도해 보세요. 예. 언젠가는. 네, 북부를 대표하는 두 개의 도시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보통은 그렇게 보고서는 이제 로마로 내려오고 보통은 중간에 있는 피렌체를 피렌체까지. 가는데 이거 음. 하나를 이제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지역이 있는 게 그 방금 말씀드렸던 베네치아에서 가까운 한 30분 40분 정도 되는 근교 도시 중에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도시인데 도시명은 모를 수 있어요. 베로나라는 도시가 있어요. 베로나. 베로나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베로나 들어보셨을 예. 수도 있고 근데 베로나가 뭘로 유명하냐면 로미오와 줄리엣의 예.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배경이구나. 만들어진 예.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베로나를 꼭 한번 진짜 가보고 싶은 그런 로망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건 꼭 언젠가 남편이랑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녀온 지금 뭐 썰을 풀자면 동생이랑 남동생이랑 베로나를 갔었는데 남동생이 뭔 죄야? 동생도 제가 없고 하지만 제가 티켓을 샀는데 근데 이제 동생이 그때 세계 여행 중일 때였고 제가 출장 중이었는데 저희의 일정이 맞았어요. 동생이 제 일정에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제 둘 다 새로운 여행지를 한번 가자. 저 같은 경우도 베네치아를 너무 많이 갔고 그러면 이제 난 베로나를 안 가봤는데 너도 베로나가 좀 땡기냐 그랬더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로나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 그때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베로나가 제일 유명한 게 오페라가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여름에 8월에서 9월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오페라 페스티벌이 열리는 게 베로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해가 베로나 오페라의 100주년 되는 해였어요. 근데 저랑 동생이랑 딱 시간이 맞는 날이 베로나에 딱 그 원형 경기장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콜로세움 같은 그런 원형 경기장이 베로나가 이탈리아에서 세 번째로 큰 원형 경기장인데 그런 경기장에서 그날 하필 저희가 가는 날 로미오와 줄리엣의 공연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가야 된다. 그래서 일단 동생도 그럼 누나가 티켓팅하고 뭐 우리 그럼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에서 기차를 타고 베로나에 도착을 해서 이제 거기에 그 티켓 사실 때 보면 규정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어쨌든 수트까지 원래 입어야 되고 그냥 드레스업을 다 하고 가야 되는 게 룰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그냥 뭐 가지고 갔던 이제 뭐 검정색 원피스 동생은 길게 여행 중이라서 완전 거지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셔츠에다가 그냥 바지 뭐 그런 까만색 바지 같은 거 하나 입고 갔는데
지금도 저희 남매가 가장 좋았던 얘기를 할 때는 늘 얘기하는 게 거기예요. 베로나에서 그날 오페라를 보는데 본 거. 어떤 느낌이냐면 콜로세움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고 콜로세움 같은 그런 원형극장 앞에서 알아듣지 못하지만 오페라가 연주하는데 하늘을 보면 별이 막 쏟아지는 밤에 여름 밤에 음.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그냥 한여름 밤의 꿈이네요. 거의 그런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정말 많은 유럽을 다니고 경험을 했지만 제가 했던 무수한 경험 중에서도 진짜 손에 꼽는 경험 중에 하나가 그날의 베로나 오페라. 저도 약간 공감하는 게 그 남원 가서 춘향전 마당놀이를 현지에서 저 그것도 봤었거든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약간 그거네요. 약간 비슷한. 왜? 이제 외국인이 와서 그걸 보는 느낌인 거지. 그지. 그치. 춘향전의 그거잖아. 고장이니까. 그 베로나가 이제 사실 더 뜨게 된 게 네. 영화 레터스 투 줄리엣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죠?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주연한 영화인데 그럼 최근이란 건데? 이게 최근 아닙니다. 최근 아니고 2011년도 영화인 것 같은데 오.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았는데 서양 쪽에서 인기가 좀 있었고 저도 굉장히 최애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그 결혼할 사람이랑 같이 이탈리아 여행을 왔다가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탈리아계거든요. 네네. 그래서 왔는데 이탈리아에 너무 빠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사랑을 찾는 예, 베로나에서. 베로나에서. 예. 그 막 배경이랑 너무 사랑해 이쁘고. 보시니까. 예. 오. 굉장히 예,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봐야 되겠다. 릴리님도 봐보면 진짜 감명이 새롭겠다 예. 이거. 제가 좋아할 만한 영화네요. 예. 베로나. 그래서 제가 베로나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가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아, 갈 겁니다. 진짜. 오페라 때문에. 아 예. 그래요? 얘기 들으니까 좀 네, 좋으시나요? 오페라를 갔던 사람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미. 아 그래요? 그 원형 경기장이 이제 오픈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 오픈돼 있는데 거의 이제 음향 장치를 당연히 하지만 약간 육성으로 원래 하는 맞아요. 곳이었죠. 아, 예, 소리가 잘 울릴 수 있게. 공명이 좋으니까. 예. 근데 제가 또 이제 그 유럽에서 오페라를 이제 호수 앞에서 오페라를 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어디예요? 예, 거기가 이름이 지역이 어디죠? 지역이 어디 쪽? 이제 그 오스트리아 쪽인데, 오스트리아. 예,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접경 지역인데, 알 것 같아. 네. 나 지금 가물가물해. 거기도 세계 몇 대일 것 네. 같다. 모르지만. 네. 거기가 갑자기 저도 지명이 기억 안 나는데 예. 거기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3개국이 예, 맞아요. 예. 오. 아, 갑자기 이름이 제가 지금 생각나. 네. 제가 거기서 까르멘을 봤거든요. 되게 엄청납니다. 유명해요. 거기가 호수에서 호수에서 열리는 무대가 호수 위에 떠 있습니다. 진짜요? 예. 걸로 우미 찬스 한번 써볼까요? 네. 어딘데? 그럼 뭐 그것도 밤에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밤에 음. 무대는 호수 위에 떠 있고 음. 그 객석은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와 너무 있는데 멋있겠다. 정말 너무 멋있어요. 거기가 전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예. 오페라랑 그 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아니 한 예. 50만 원 할 것 같은데? 아, 그 정도까지 하진 생각보다 않아요. 안 비싸고. 아니 우리나라 뮤지컬이 한 20만 원 VIP 그쪽이 가니까. 근데 생각보다 유럽은 조금 더 왜냐면 합리적인 가격. 우리나라는 또 오는데 돈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 괜찮은 수준? 거기는 원래 유명하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거기까지 갔다 온 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후기가. 근데 예. 저도 이제 그 유럽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저도 들었었거든요. 거기 네. 호수에서 하는 오페라를 꼭 봐라. 근데 저도 아직까지 그것도 하나의 버킷리스트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여름에 유럽 다니시면 정말 혹시 이름이 브레겐츠인가요? 예, 브레겐츠. 네. 브레겐츠 페스티벌 기간에 예, 제가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서 그 까르멘을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 거기에 있는 호수 자체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네네. 그 호수에서 이제 유람선을 타고 다닐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오페라 극장이 있어요. 거기. 근데 무대는 딱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내용마다 그 오페라의 내용마다 다르겠지만 까르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막. 배우들이 예. 오, 완전 액티브한 네. 느낌이구나. 보니까 그 까르멘도 하고 아이다도 하고 예,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하는데 보고 싶다. 근데 정말 새로운 그런 진짜 경험이었어요. 알았어요. 베로나랑 거기랑 꼭 한번 가야 되겠다.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브레겐츠에 정말 그 호수의 그 극장 자체가 정말 너무 신비로운 그런 위치였어요.
되게 고급진 게 저는 이제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가면 무슨 공연이나 오페라 네. 이런 거 볼 생각을 초도 하지 못할 텐데 음. 유럽 여행 가서 오페라를 감상하고 아니, 근데 그거는 너무 어쩔 수가 없는 것 멋있다. 같아요. 이게 그 음. 처음 가거나 뭐 한두 번 방문하면은 관광지도 보기가 바쁘니까 사실 문화 공연 같은 거 볼 생각을 안 하죠. 네, 근데 이제 많이 다니다 보면 문화 네. 공연까지도 이제 시선이 넓어지는 거고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좀 생각하기 어렵죠.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유럽은 음. 이 축제를 한 번 정도는 즐기는 거를 정말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나중에 뭐 스위스 편 한번 다룰 때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여름에 이제 스위스 몽트레 재즈 페스티벌 이런 거 경험하시면 사실 인생 경험 중에 하나로 될 수 있는 거고 오페라도 마찬가지고 유럽은 여름에 이제 이렇게 축제를 많이 하고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경험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로마랑 바티칸 얘기를 좀 해봐야 되잖아요. 피렌체를 아, 스킵하면 제가 아, 눈물이 날 맞아 맞아. 피렌체 얘기하다가 말았구나. 네. 피렌체를 제가 스킵하면 이거는 두고두고 제 이탈리아의 얘기에 네. 제가 가장 많이 제발 해주세요. 이불킥을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럼 피렌체 얘기 해주시죠. 제발 해주세요. 제가 피렌체를 이제 유럽 여행 처음으로 할 때 2006년에 시작할 때 가장 가보고 싶었던 지역이 1위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여러분도 다들 아시는 냉정과 열정사의 영화에 심취해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또 한때 너무 워낙 붐이었고 그런 준세이가 왠지 피렌체 그 골목에 어디인가는 나타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피렌체를 꼭 오래 머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뭐 실제로 그때 처음 여행 갔을 때는 사실 뭐 2박밖에 하진 못했었어요. 근데 피렌체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탈리아가 공국이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때 그 공국이었던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탈리아가 통일되면서 피렌체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으로 치면 위치가 대전 정도 되는 한 중간 정도 되는 위치예요. 근데 지금도 이제 그 표준어 이탈리아의 표준어는 피렌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렌체를 중심으로 해서 언어도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립이 됐고 하기 때문에 이탈리아 문화의 중심은 뭐 다들 로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피렌체를 놓치시면 이탈리아 여행을 안 한 거다. 많이 못한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르네상스의 그런 진수를 또 보셔야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일단 뭐 두오모 이 하나로 어쨌든 그 꼭 가고 싶은 선망하는 도시지만 그거 외에도 도시 자체가 거의 한 400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는 도시예요. 구시가 쪽은 너무나 고즈넉하고 이렇게 변화가 없는 도시 같으면서도 이렇게 재밌는 골목골목이 재밌고 볼 것도 뭐 너무나 많고 우피치 미술관도 사실 한국에서는 그냥 이제 바티칸 이 박물관만 얘기를 하는데 우피치도 너무나 유명한 또 걸작이 있는 그런 박물관이 있고 그 외에도 음식 같은 경우가 우리가 알고 있는 파니니 들어보셨죠? 네, 저 좋아해요. 되게 맛있어요. 저도 파니니 되게 좋아하는데 파니니의 본고장이 또 거기 피렌체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유명한 그런 파니니 집이 몇 개 있어요. 그럼 줄을 이제 쭉 서가지고 있는데 파니니를 이탈리아 현지에서 드시면 한국 파니니 못 드십니다. 한국에서는 진짜 이거 정말 또? 왜냐면 이거 파니니 피렌체 파니니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한국에선 파니니 하면 뭐예요? 그 빵 두 개에다가 그릴에다 그쵸 모짜렐라 치즈랑 해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구워서 이제 그릴로 된 치즈랑 이런 걸 먹는 거잖아요. 근데 현지에서 파니니 드시는 거는 이제 뭐 너 뭐뭐뭐 할 거야 이러면 거기서 제가 재료를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 형식으로 이제 서브웨이에 가서 넣을 거야. 뭐뭐 추가할 거니 추가해 이러면 하는 거고 이제 메뉴 종류가 뭐 어떤 치즈, 어떤 햄을 넣느냐에 따라 맛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고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재료들이 있는데 모르겠고 추천해 주세요 하면 이게 제일 맛있어 하고 이렇게 그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주면 너무 맛있어요. 근데 파니니 집에 들어가시면 아셔야 될 게 그냥 파니니만 파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예를 들면 그런 파니니 집에서는 카페에서 파니니를 파는데 그 이탈리아 본토에서는 파니니 집은 파니니 플러스 와인을 파는 와인바입니다. 와인? 와인을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너무 이거는 그래. 좋은 조합이에요. 그래서 맥주도 아니고 꼭 와인이랑 먹어야 돼요. 그래서 피렌체 여행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사람이 좀 많다. 근데 와인도 있다. 근데 옆에 보니까 파니니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 집은 파니니 플러스 와인 파는 집 그런 집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또 피렌체가 유명한 게 그쪽이 내륙이고 한데 제일 유명한 게 일단 고기가 유명합니다. 소고기. 그래서 티본 스테이크의 본고장. 스테이크. 이탈리아의 횡성이네. 맛있겠다. 그냥 어느 집을 가도 정말 간만에 한마디 했는데 반응하기가 힘드네요. 뭐라고 하셨죠? 저는 횡성. 이탈리아의 횡성. 흘려가지고 바로 기억도 안 필터링 시스템 네. 작동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계속 횡성 가시죠. 갔다 오시고. 네, 네. 티본 스테이크가 진짜 맛있어요. 일단 고기도 싸고 양도 너무 많고 맛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맛집들이 정말 이제 뭐 피렌체 티본 스테이크 맛집 치면 정말 많은 집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갔던 집 중에 하나가 그냥 티본은 이제 저는 티본은 이렇게 양도 많고 제 입맛에 사실 안 맞아서 찾다 보니까 유명한 스테이크 집인데 위에 스테이크 위에 발사믹 소스를 뿌려주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갔는데 일단 발사믹을 스테이크에 찍어 먹는다는 게 그 당시에는 너무나 신선하네. 뭐지? 이런 건 뭐지? 했는데 그때 먹어본 이후로 제가 이제 이탈리아 여행 가게 되면은 발사믹 글레이즈를 사서 집에서도 요즘 소고기나 이런 거 구워 먹을 때는 발사믹에다가 찍어 먹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혹시나 그렇게 발사믹 스테이크를 드시고 그 맛이 한국에서 너무나 그냥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좋은 고기 사셔가지고 요즘 마트에도 발사믹 글레이즈 팔거든요. 그거 찍어 드시면 이탈리아의 맛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난 이제 겨울에 그렇게 먹었을 때 그냥 현지에서 먹던 그 맛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니쉬 조금만 해가지고 스테이크 구워서 그렇게 하시면 피렌체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에서 드시는 스테이크를 집에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맛있겠군요. 왜 이렇게 입맛을 다시는 것 같으면서 눈을 감고 계시죠? 역시 이탈리아의 횡성. 상상하고 상상하고 있나요? 있었어요. 이탈리아 횡성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스테이크에 진짜 상상이 든다. 너무 맛있겠다. 예. 맛있겠네요. 그래서 피렌체는 그 티본 스테이크만으로도 그쵸. 음식도 너무 맛있는 게 일단 많고 뭐 일단 시간 되시면 무조건 우피치 미술관 가시고 그리고 위에 이제 전망대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냉정과 열정 사이에 준세이와 아오이가 만난 그 포인트에 올라가서 몰라 안 봤어. 그 영화 내용이 뭐냐면 그 남자와 여자가 이제 약속을 하게 돼요. 근데 여자가 이제 20살에 서로의 첫사랑인데 30살에 이 여자의 생일날 피렌체 두오모에서 만나자. 왜냐하면 피렌체 두오모는 연인들의 성지래라는 말을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둘은 어떤 사연으로 나중에 헤어지게 돼요. 근데 남자는 여자를 평생 못 잊고 여자도 그 남자를 못 잊는 거지.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데. 서로의 그래야 재밌지. 연인이 있는데 에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쓰레기네. 있는데 서로 본격 쓰레기 영화야? 그런 뭐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지금 사람에게 충실하지 못하고 아침 드라마지. 첫사랑을 그리워하고. 그게 이제 그 영화에서 네. 다케노우치 유타카가 남자 역할을 하고 너무 네. 멋있죠. 준세이 역할 그리고 그 홍콩의 지네림 음. 지네림이 아오이 홍콩에. 역할로 나오죠. 되게 아름다울 것 같아요 영상 자체는. 네. 네. 영상미가 너무 좋고 예, 영상미가 음악이 좋고.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래는 너무나 유명해요. 들으면 아는 네. 노래. 들으면 다 아는 그 노래 하나로 어쨌든 유명한데 예. 그 위에 뭐 연인들의 성지 뭐 그걸 떠나서 그 위에 올라가는 피렌체가 보이는데 너무나 멋지고 아니면 미켈란젤로 광장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너무 멋있어요. 근데 지금 피렌체만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피렌체랑 원래 쌍벽을 이루던 그 경쟁했던 도시가 하나 있는데 시에나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 때는 시에나와 피렌체는 경쟁이었어요. 그래서 그 르네상스를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피렌체만 얘기하는데 시에나 자체도 너무나 좋습니다. 기회 되시면 근교예요. 붙어 있어요. 1시간 정도 되는데 기차 같이 가네. 타면은 편수도 좀 자주 있고 하니까 시에나까지 같이 가시면 그 두 개 도시 너무 좋고 서쪽으로 가시면 피사 또 1시간 반 정도 가면 피사 있고 피사의 사탑도 인증샷 찍으러 가야죠. 찍어야지. 요즘 뭐 또 피사는 뭐 인스타만 봐도 뭐 아이스크림 콘 그냥 가져가서 뭐 이렇게 찍고 뭐 거기서 별의 별별 걸로 이제 그래서 다 올라타는 것도 막 네. 찍던데. 껴안는 거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그 다양한 그런 모든 상상의 그 사진들은 다 피사의 사탑에서 사실 찍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거기 사진들 보면 다 혼자 있어.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들 다 이러고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각도를 되게 잘 잡는구나. 그거에 따라 그게 다 장관이네. 진짜.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미난 도시고 피사도 시간 되시면 피렌체 피사
이렇게 두 개도 일단 기본이지만 피사는 사실 사탑 말고는 특별히 볼 게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탑만 보러 가시는 거고 시간이 되시면 서쪽으로 해서 칭케테레라고 하는 5개 바닷가에 있는 마을을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것도 이제 한국 분들한테 칭케테레 되게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탈리아 여행 조금 찾아보신 분들은 뭐 이탈리아 남부 쪽에 남부 투어, 뭐 소렌토랑 뭐 이렇게 아말피 쪽 가는 남부 투어 아니면 칭케테레 쪽으로 해서 바다 2번 이렇게 다 가시는 분도 있지만 하나만 선택할 때는 2개 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딜 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칭케테레도 한 번 정도는 갈 만한 또 너무 예쁜 바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남부에 이렇게 시간 뭐 이렇게 쫓겨서 가는 거 싫다 하시면 좀 여유롭게 칭케테레도 다녀오셔도 좋더라고요. 네네네. 피렌체는 무조건 가야 된다. 저기까지 지금 입력했습니다. 피렌체는 이거 뭐 주입식 교육이야? 아니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계속 가고 있어요. 예. 피렌체 너무 좋죠. 네네네네. 이제 좀 더 내려와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근데 피렌체에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도시가 있어요. 네. 볼로냐라고. 볼로냐도 되게 익숙한. 볼로냐는 이제 볼로네제 파스타. 맞아. 볼로네제가 이제 파스타가 이제 소고기가 들어가는 파스타를 볼로네제라고 하는데 그 본고장이 이제 거기 볼로냐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 볼로냐에 있는데 볼로냐 자체도 너무나 재밌는 도시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부 쪽만 여행했을 때도 중부에 있는 그 피렌체 근교로에서 있는 지역을 토스카나라고 하는데 그쪽에 일단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런 사진가들이 사랑하는 그 지역이 토스카나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사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렌트를 해서든 뭐 이렇게 피렌체 근교로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와이너리가 제가 알기로는 토스카나가 많아요. 와인이 유명해요. 그래서 그 와이너리에서 아예 1박 2일로 숙박하면서 와인에 대한 호텔에서. 설명도 듣고 와인도 시음하고 이런 것들이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유럽 같은 경우는 숙박이랑 같이 겸해서 가족 경영 와이너리 플러스 호텔이기 때문에 시간 되시면 밥도 주고. 그럼요. 식당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괜찮다. 저도 한번 가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와이너리 겸해서 있는 식당들이 다 퀄리티가 괜찮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이제 관광지 동선 조금만 벗어나도 와이너리에서 1박하고 거기 이제 가족 경영하는 데니까 뭐 그런 가족 식사처럼 이렇게 먹는 그런 식사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사진 찍으러도 전 개인적으로 저도 안 가봤지만 토스카나에 개인적으로 사진도 찍고 싶고 사진하면 토스카나. 토스카나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사람 없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관광객들 일반 없고. 관광객들이 많이 안 가는 지역이니까. 그치. 근데 스타일이야. 이것도 요즘 또 많이 붐이 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원데이 투어로 해서 토스카나 지역까지 와이너리 뭐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가는 포함되는 코스로 요즘 로마에서 출발한 투어들도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은 좀 대중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간 없으신 분들은 원데이 투어로 다녀오셔도 되지만 아니시면 차 빌려서 피렌체에서 이렇게 가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렌트해서 와이너리에서 1박 2일 묵으면서 와인 실컷 마시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인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어떻게 지금 그 북부랑 중부를 했는데 이탈리아가 되게 길잖아요. 우리 이제 로마 얘기도 못했고 남부 얘기도 못했는데 이거 한 편 더 해야 되나? 진짜 이탈리아 근데 한 편에 다 하기에는 좀 그래서 원래 어렵긴 사실 합니다. 이렇게 한 편으로 하기에는 이게 좀 많아서 어떻게 한 편 더 하는 걸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한 번 더 원하신다면 저희 의견 말고 한 번 더 원하신다면 해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원하시는 저희가 분 없을 수 이탈리아 있겠지만. 하면 아는 게 너무 작은 거야. 근데 직접 한 30번 갔다 오시니까 추천하고 싶은 거 너무 많잖아 지금. 일단 많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다음 녹음편에 이탈리아 얘기를 마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시간은 저희가 항상 한정돼 있어서 한 지역을 원래 보통 2회 연속으로 하는 경우는 사실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은 근데 이탈리아가 는- 지금 좀 커버할 게 많은 것 같아서 한 편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한 번 더 녹음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네요. 다음 녹음 전까지 이탈리아를 제가 갔다 올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 그럼 되겠다. 예. 와이너리 투어.
제발. 예, 혹시 갔다 올 수 있으면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주일 사이에 그 일주일 사이에 갔다 온다고요? 왠지 갈 것 같아. 박랑이변님은 갈 것 같아. 그러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저희가 그러면 피렌체랑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어디죠? 방금 얘기했던 데가 어디죠? 로마? 아니 시에나? 시에나까지 얘기하는 시에나까지 얘기를 하고요. 뭐 이제 로마랑 바티칸 그리고 이제 남부 뭐 나폴리나 많다. 그리고 폼페이 이런 데도 많죠. 이제 제가 지금 많으니까. 적어놓은 거에서 사실 북부에서도 얘기 못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이탈리아는 왜 우리가 뭐 런던이나 파리 같은 경우 런던 파리로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나라로 하다 보니까 못 다룬 지역이 너무 많아서. 근데 또 이탈리아가 관광지가 워낙 많아요. 네. 왜냐면은 워낙 이 유서가 깊은 곳이고, 음.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또 이제 그 옛날 유적으로 먹고 사는 도시, 그리고 현대적인 걸로 먹고 사는 도시, 아니면은 바다를 끼고 먹고 사는 도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좀 네. 경험할 수 있는 수 곳들이 있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그 이탈리아 얘기 나눠보고요. 다음 녹음 일정에 이탈리아 얘기를 추가로 하는 걸로 네.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뭐 각자 뭐 로마, 바티칸 뭐 남부 투어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네. 뭐 다음으로. 다음 에피소드 때 한번 우리가 릴리 씨한테 문의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은 이탈리아 편. 지금 따지면 이제 상편이라고 해야겠네요. 네. 하편은 이제 또 추후에 저희가 녹음을 해서 그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탈리아 상편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박랑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오. 차오.